현대차가 그동안의 서력을 딛고 이렇게나 달라지는구나. 많은 분들이 기대감과 흥분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법한 요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모셨습니다. 오늘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의 미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CES 2026이 정말 큰 변화점을 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네. 단연 이제 화제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네. 현대차 그룹이 미래 기술에 있어서는 사실 좀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 기술 공개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나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이런 AI, 피지컬 AI 기술에 있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양산에 대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획을 내놨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이긴 했죠. 예. 공식화를 했다라는 게 예.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거를 양산을 해서 공장에 구체적으로 배치하는 단계까지 간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 플랜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완성도가 높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핵심 그룹사들 오늘 대부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밸류체인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같은 모멘텀으로 가는 듯 하거든요, 오늘. 네, 이번에 CES에서 구체적으로 그룹사 내의 밸류체인을 이용을 해서 밸류체인을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워낙 제조 쪽에서는 역량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룹사 역량을 활용을 하면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급된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와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스마트 글로벌 시스템, 이제 로지스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언급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로봇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SI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오늘 확실히 또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6% 상승하는데 어제 신고가 경신했네요. 네. 네, 잘 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네요. 그리고 또 그 CES 2026 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왔잖아요, 이슈가. 근데 구글 딥마인드 이런 부분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분야에서 현대차가 지금 선도 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패스트 팔로워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빨리 지금 선도 업체들을 따라잡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글로벌리 가장 앞서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엔비디아나 이제 구글 같은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년에 이미 엔비디아랑은 이제 블랙웨이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고 앞으로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에 있어서 많은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글의 자회사가 웨이모라고 하는 로보택시 서비스 업체가 있고 또 현대차가 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또 이제 웨이모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을 캐치업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미나이의 로보틱스와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자율스럽게 상호작용하고 환경에서도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미래 이런 부분도 함께 엿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많은 투자분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기업 가치는 지금 로봇 관련된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라는 캡티브를 가진 상태에서 양산 플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IPO를 했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IPO 밸류를 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십조 원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거의 80% 이상, 8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만으로도 수십조 원의 밸류가 애드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뭐 글로벌 피어 그룹들을 비교 분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피겨 AI 그리고 그 유비테, 유니트리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비교해 봤을 때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런 기업들과? 핵심은 네.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대차의 공장에 지금 시험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AI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로봇의 어떤 뭐 센서 기술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선두그룹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수혜주가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되겠고 그다음에 뭐라 어디라고 하셨죠? 네.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은 현대기아 모비스, 현대기아 3사가 모비스. 이제 예. 다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정의섬 회장 그리고 예.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는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인드 포커스를 보시는 게 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섬 회장 개인적인 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는 그룹사 내에서 지분 구조가 좀 얽혀 있는 반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룹사 지배구조 개편의 실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얽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IPO가 가시화가 되면은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결국에는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양산 시점에 대해서 구체화했다라는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양산 시점이 2028년도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 실적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 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중요할 것 같고 자율주행 기술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지컬 AI로 변모하는 그런 현대차 그룹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계기가 됐던 게 CES 2016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자율주행 기술 이런 부분이 발전을 하면 전기차 캐즘 이 부분에 대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되더라고요. 영건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율주행하고 전기차가 관련이 있기는 한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전기차 수요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차에 국한돼서 이제 성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지금 고속 성장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율주행차만의 전기차 수요, 전기차 파워트레인 수요는 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뭐 대중화가 된다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대중화 시점보다 더 느린 게 이제 자율주행차의 대중화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의 그 알파마요가 떠오르는데 벤처도 협업을 하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제 현대차와 협업도 이제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예. 지금 뭐 엔비디아가 사실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벤츠랑도 하기는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대부분의 레벨 2 플러스를 활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레벨 2 플러스에 조금 더 소극적이었었던 이제 현대차나 뭐 벤츠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뒤늦게 좀 합류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나 벤츠 같은 업체들이 이제 레벨 2 플러스는 사실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스타트업들이나 선도업체들은 좀 빨리 이젠 치고 나갔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좀 패스트 팔로우하는 전략으로 엔비디아 생태계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좀 뒤늦게 합류를 한 것이지만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은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은 좀 최소화하면서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그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 약점으로 거론됐던 건 없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관세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 삭감 그리고 뭐니 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수요 이런 부분으로도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수요 약세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로 잡고 자동차 산업을 바라봐야 되나요? 일단 관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25% 관세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네. 올해는 일단 15%로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관세 비용의 많은 부분이 차량 가격에 전가가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V 인센티브 삭감은 대응책의 방향에 따라서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수익성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없앤 거나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를 덜 팔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대신 하이브리드 판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기본 내연기관차보다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지금 수익성이 높은 차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믹스가 올라가고 EV 믹스가 내려가면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세는 어쨌든 지나친 게 좀 낮아져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뭐 줄어드는 거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수요 이전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자체가 가격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점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 탑픽을 좀 정해주시고 각 이유 한 번씩 다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탑픽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도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거의 판매 금지를 시킨다든지 뭐 강력하게 이제는 벌금을 부과를 해서 못 팔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은 규제 환경이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로보틱스 관련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현대차랑 주가가 동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액추에이터 모멘텀이 붙게 됩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액추에이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PER 50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사업을 하는 것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또 플러스가 될 걸로 보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IT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에서 현대오토에버가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양산이 되지만 이런 IT, AI에 대한 투자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빨리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건 또 오토에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또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그 무거운 종목이 7에서 8%도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현재 40만 원 선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가 15% 가까운 급등, 현대오토웨어가 12% 넘는 급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으로 말씀해 주신 건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CES 2016 이후에 현대차 그룹주 다시 재평가 받고 있고 잇따라 목표 주가 상향한 증권사들 나오고 있고 오늘 이재일 연구원님께서 이런 부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탑픽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